때는 하나씩 엎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제 걸 열어봤겠죠. 팬티 10장, 양말 12개 들어있어요. 근데 또 고창구도 들어있었네요. 긴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때는 많이 때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 긴 미팅을 했었고, 하여튼 이런 어떤 연유로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신앙심이 있어서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아무도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 목사님 하러 오지, 뭐 젊고 잘 나가는 목사님 그런 데 안 오실 거 아니에요. 모든 찬송가가 가사만 다르지 모든 같은 음으로 부르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가면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한창 아메 관련 책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메 관련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서 같은 걸 많이 보내주셨어요. 내 걸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상병쯤 되니까 밖에 제품을 써도 된대요. 군대에 있는 거 쓰지 말고 보급품 말고 밖에 있는 거 써도 된다 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럼 나는 이런 아메 제품을 쓰고 싶다, 세제하고 보내달라 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액체 세제를 썼었는데요. 정말 잘 썼죠. 썼는데 근무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고참이 내 액체 세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이걸 통으로 들고 꿀럭꿀럭. 왜냐하면 군대 사람들은 이게 많이 넣으면 잘 빨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빨아를 본 적이 없이 입대를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머지를 제일 빨래 부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나도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군대를 다녔었는데 방주가 세제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잘 빨린다고. 그럼 저한테 주문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세제뿐만 아니라 치약, 마우스 스프레이, 그때는 계피만 나는 커피가 있었어요. 녹차 라떼, 프로틴까지 제가 이 종류들을 주문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폐쇄된 공간에 독단성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 얼마야? 이러면 만 원인가 뭐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카탈로그도 없지, 뭐 인터넷도 없지, 뭐 영수증이나 날라오는 거 PB가 가격인지 BB가 가격인지 가격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정하는 거죠.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싸게 받은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한 10만 원씩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한 받으면 13만 원을 받았겠죠. 예를 들어 받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받았다. 엄마가 기뻐하시더라고요. 제품 쫙 보내줘요. 그럼 다 이제 나눠주죠. 나눠주면 저한테 13만 원이 남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돈을 붙여줄 수단이 없으니까 그게 다 내 건데. 진짜 노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아메이가. 남는 장사죠 그게. 한참 그런 아메이를 하면서 아메이에 흥미가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는데, 2005년도였거든요. 인터넷으로 아메이가 바뀌었다는데, 인터넷이면 내가 그때 그 주부들보다 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메이 한번 해볼까? 1년만 연습 삼아서, 어차피 여자친구 헤어졌었으니까 군대에서 내가 새 여자친구도 만들고 하려면 그래도 중아 오빠랑 밥 먹으면 학교 밖에서 먹는다는 얘기 좀 들어야 되려면 돈 좀 모아서 해볼까? 이런 작은 꿈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만 좀 해보고 가보자 이 생각으로 아메이를 어머니한테 이제 마지막 휴가 나가서 그럼 저 휴학 한 번 더 하고 아메이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하니까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죠. 아메이 시작하면 그래서 아메이 시작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뭔가 편지 같은 게 날라와서 넌 지금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화처럼 되게 작은 마음의 차이로 나쁘지 않겠다 한번 해봐 이 생각이에요. 그 이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메이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시작은 안 해보셨죠?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할 거 없을 때. 차라리 뭐 누가 뭐 갖다 달라면 그거 갖다 주는 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시키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가 플래닝하는 게 잘 안 해봤잖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전에 했었는데 파트너들에게 사장, 우리 아메이가 3일체잖아요. 사장님, 관리자, 말단지구 이 세 가지 역할을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사장으로서 비전도 줘야 되죠. 비전 갖고 방향 갖고 살아야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죠, 그죠? 마지막에 그 수행을 아무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말단 직원도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두 개는 우리가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어색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안 해봤으니까 뭐 시킨 건 하겠는데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적고 목표를 적고 제품 공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품 공부를 했어요. 카탈로그 보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곳곳에 서울대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두나리에라 조류 그 보고 난 새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류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카talog는 전문 서적에 가까웠어요. 뭐 쉬운 거 없나 하니까 인포마당이라는 사이트 있죠. 여기 자료를 프린트해서 볼 수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약간 참고서 같더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셔서 프린트를 이만큼 뽑아서 제가 창원대 도서관에 가서 빽빽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 친구들 공무원 공부하고 저는 옆에서 펑펑 공부를 한 거죠. 잘 돼가면 솔직히 잘 돼간다 그러고 공부하다가 점심 먹고 또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저녁 와서 집에 와서 저녁 미팅 있으면 저녁 미팅 가고 없으면 밥 먹고 집에서 자고 그럼 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다니까요. 지금 아티스트리 맨이라는 화장품 있죠? 아시죠, 그죠? 네. 그 화장품의 전신인 그 톨섬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적었어. 톨섬에 들어있는 소디움 히아루로네이트라는 성분이 자기 질량의 1800배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렇게 외웠어. 이걸 14년 전에 외웠는데 14년 동안 한 번도 소비자에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니까 다 외우고 다 까먹고를 연속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간다는 게 남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요. 깨달음이 언제 얻어지는 줄 알아요? 반복할 때,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깨달음이 오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밀도 있는 반복을 할 때 깨달음이 와요. 누가 그러거든요. 저 사업 설명 100번 하면 그 중에 20명 관심 보인다는데 저는 8년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계산해보면 맞죠? 96번 달이니까 8년이면 어떤 달을 2번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100번 하는 거라. 어차피 같은 100번이니까 20명 비전 보겠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요. 왜냐하면 밀도가 높은 반복과 밀도가 낮은 반복은 감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집중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메이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때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 보이는 이미지는 있지만 사실 진짜 집중하는 그 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뒤로는 사실 그냥 그 상황에 맡겨서 몸을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오히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한 번은 그 집중해야 돼. 답이 나오든 답이 안 나오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마음을 내리지 말고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한 번은 있거든요. 그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집중을 쭉 하니까 첫 번째로는 사업 설명감이라는 게 생기고 두 번째로는 온도가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내일 와서 또 이렇게 한 번 하고 이거 어느 세월에 뜨거워지겠습니까 이게? 안 뜨거워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1분 안 이거 100번 이렇게 하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온도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저라는 사람이 풍기는 온도가 달라. 훨씬 더 뜨거운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에 저리 미쳐있나. 사람들은 뭐한다? 불구경 보러 온다니까요. 내가 다 오르면 분신하면 해프이죠 그냥. 사업 잘 안된다 싶으면 한번 태워볼까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라는 게 탁 오더라고요. 제품 공부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제품 공부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무 여기 매여 있어갖고 아무 일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들 다 외우고 여러분 아메이 제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비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만 PB 제 친구 중에 23살이지 20만 PB 이렇게 얘기하면 딱 그때부터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20만 PB는 그 당시에 한 25만 원 됐었거든요. 25만 원인데 어떻게 한 달에 이걸 다 써내냐 이런 소리 나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나이대들한테는. 그리고 사업설명 다 듣고 결국 20만 PB치 다 써야 되네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틀린 말이긴 해요. 20만 PB 안 쓴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익 구조할 때는 20만씩 이렇게 하니까 샀어야 되네 아메에서. 그러니까 그렇긴 그렇지. 근데 이제 또 이제 강의장 가서 또 답을 들어오는 거죠. Q&A 강의 딱 들어.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다. 또 그 똑같은 얘기. 샀어야 되잖아 20만 PB치 얘기를 하니까. 야, 명강사한테 들어왔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니는 이마트에서 훔쳤으나 그런 Q&A, 그런 고급 교육을 듣는 어떻게 정신무장이 안 돼 있겠어요.
20만 PB를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지 쓸 게 없지. 친구들 AP 태아 가면 늘 2개만 샀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우스 스프레이랑 갤러그만 샀었어요. 그 더러운 조합 때문에 내가 너 화장품 안 쓰나? 화장품 안 쓰나? 그 지금은 이제 한 친구가 20만 PB 얼마 전에 아니죠, 좀 됐죠. 20만 PB 쓰기 어렵다 그러더라고. 한 젊은 부부였지. 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아미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아미 제품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물 안 마셔요? 물 마시죠? 근데 물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통 정수기를 마시든 생수를 마시든 돈 들어가죠? 물. 화장실 가서 뭐 써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그 염색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집에서. 얼굴에는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홈 클렌징, 스크럽 같은 걸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면도 거품도 하고. 그러니까 몸에는요,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나 애들은 좀 물비누 쓰더라고요. 입에는요, 치약, 칫솔, 치실, 가글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오기 전에 욕실 세정제랑 변기 세정제로 닦고, 또 여자들은 생리대, 휴지, 에브리데이 이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 나오기 전에 여성들은 향수도 뿌리고 스타킹도 신죠. 이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지금 방금 불러드린 게 20개가 넘죠, 그죠? 나와서 어찌합니까? 바로 나갑니까? 화장솜을 꺼내죠, 그죠?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나서 기초가 끝난다 큽니다. 고급반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파운데이션, 베이스, BB, 에어 쿠션, CC, 파우더, 컴팩트, 뭐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섀도우, 립밤, 립글로스, 립스틱, 컨실러, 하이라이트. 남자분들 컨실러 뭔지 알고 뭐 하시나요? 컨실러라고 얼룩 제거제 같은 거. 하이라이트 뭔지 아십니까? 하이라이트. 늘 찐 걸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리 안 씁니다. 이렇게.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래? 다 행기이기다. 남자는 모르는 거예요. 20만 PB 안 쓰면 되게 추접어집니다. 20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쓰기 나중에 너무 많아서 어려워지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못 알아듣으니까 너무 깝깝했어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이 23살입니다. 62유를 준비하자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저한테. 그때 애들이 유행했던 게 짧게 살고 굵고 짧게 살고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와, 진짜 뭔가 암담한 느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친구들 이런 게 안 되겠고 뭔가 매출 일단은 목표는 60만 12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거부터 해야 되겠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자기 살 거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처음으로 바꿔 먹었어요. 친구 어머니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사실 되게 떨리죠. 학생 때는 태산 같은 부모님들이었으니까 23살이면 학생이랑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게 사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엄마들이 이제 좀 이제 소개시켜달라 그랬어요. 저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명은 여중의 양호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많은데 못 들어가는 거 알죠? 여자는 그게 되는데 제가 그 앞에 30분을 떨었었어요. 가까마까 지금 갈라크는데 여자애들 확 뛰어나오고 이러면 나 안 그래도 A형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그래 어쨌든 그게 30분을 기다려서 전부가 사라졌을 때 양호실에 원래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제 친구 어머니가 너무 반겨 맞아주시는 거예요. 장하다고. 우리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데 니 뭐라도 하니까 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민 2개나 주문하신 거예요. 간말이 돌레사랑 엄마하고 주문했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전 그때 6% 도전 중이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쁜 아버지 그날 갖다 드렸어요. 지금. 그때 예스 24시도 당일 배송 안 되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왜냐면 왜 제가 그날 갖다 드렸겠습니까?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죠. 주문 받자마자 AP로 가서 그걸 사서 그대로 다시 간 거죠. 그때 버스 타고
그 친구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휴지도 시킬 거야. 예, 아침에 가야 그거 같이. 근데 갔다 오면은 또 학교 마치 시간이니까 내일 아침에 딱.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양호실을 4번인가 갔을 거예요. 계속 갖다 주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만난 사람 많이 없다고 하는데 만나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만나서 4번 정도 가면 그 장소에서 우연의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점심시간에 한번 갔는데요. 점심시간쯤 되니까 성인 여자들이 양호실에는 침대가 있잖아요. 성인 여자들이 침대에 다 누워있는 거예요. 줄줄이. 내가 저 뭡니까? 저 누굽니까? 하니까 여선생들인데 밥 먹고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밥 먹고 저리 소가 되려고 누워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카탈로그 돌려도 됩니까? 하니까 카탈로그 돌리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사업 설명하는 건 봤는데 소비자 관리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일단 카탈로그 들고 와서 그때 정장 입고 있었으니까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면 총각인데 카탈로그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침대마다 카탈로그를 착착착착 이제 가면 이제 그런 침대 옆에 커튼 같은 게 착 쳐져 있잖아요. 엄청 그들이 나이트 기도처럼 서 있는 거죠. 저기요, 예, 잠시 내 캠 맞습니다. 예, 얼마 그때 28만 원 주고 28만 원 준 받아가지고 픽업을 가가지고 늘 싸고 짊어지고 늘 이렇게 받아왔는데 내가 주문을 안 받았나 싶더라고. 근데 PB를 보니까 난 그때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주문 받았는데 내가 주문 안 받았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 요즘 보면서 휴지하고 생리하고 이런 거 엄청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죠. 열심히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제 친구가 소개도 해주고 이러면서 첫 달에 제가 100만 PB를 하게 돼요. 너무 기뻤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되게 대견했나 봐요. 마지막 날 말일날 제가 100만 PB가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120만 더하면 네가 돈이 2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냥 100만 PB 6%잖아요. 129%니까. 그걸 왜 지금 말해줍니까? 하니까 네가 다 해놨길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화를 했죠. 120만 PB를 채우려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하는데 님 쓸 거 없나 거절이 많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마감을 하게 됐냐면 115만 PB로 마감을 하게 됐어요. 너무 아쉽죠, 그죠?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를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갈고리로 끌고 모았던 PB를 한국 아메가 싹 다 가져갔더라고요. 10월 1일 날 그냥 그거 보고 다음 달에 나 학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나도 뜯긴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의자 앞에서 컴퓨터 보면서 혹여나 안 바뀔까 싶은 PB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돼. 학교 가볼까? 저 해킹을 해볼까? 1000만 PB로 그냥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잘했던 건 고민 속에 미팅 안 간 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팅에다 저는 늘 빨리 가 있었어요. 왜 빨리 가 있어요? 빨리 가 있어야 열심히 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할 것도 없었고 특별히. 그래서 빨리 가 있으니까 들리는 메시지가 달라요. 뒤에 있는 거랑.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업 설명을 들으면 스스로 쓰는 소비자가 된대요. 너무 갖고 싶은 거잖아요. 스스로 쓰는 소비자. 사업 설명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만나면 아메 얘기하면 아메 알리러 가면 아메 얘기 꺼내는 데까지 평균 몇 분 걸립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무제한도 많습니다. 말 못하고 오는 거지. 아메 이 말이 안 돼요. 이게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는 친구가 전부잖아요. 가족보다. 괜히 친구의 영리 추구의 목적을 들켜가지고 그냥 내 일하려고 만났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후벼 파지고 내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난 절대 너를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단순한 친목 동무로 만났지만 우연찮게 네 앞에 카다로그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우연찮게 네가 필요한 제품이 딱 있네. 살랑하고 말랑 말하라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카다로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가지 않는 한 스스로 주문할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아메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몇 번 시행착오 하고 보니까 아메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때 그 반응이 제가 너무 눈치를 보는 A형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뭔가 어렵죠, 그죠? 어려운 게 어색한 건지 어려운 건지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색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색이 자연스러움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내 장소가 되거든요. 내 장소가 되면 내가 거기서 뭐가 돼요, 보통은요.
어쨌든 제가 사업 설명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되니까 10명 정도를 사업 설명을 했는데 5명이 하겠대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흥분되고 이제 마음으로 그 친구들은 너무 재밌게 아메이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5명들이 진짜 PB는 못 뛰었는데 재미는 제게 있었어요. 수입적 재미는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전단지 붙였다가 아파트 내구역 침범하지 말라고 자기 막 하면서 전단지 다 붙였거든요. 다음날 전화 1명 빼고 싹 다 받고 다 떼라고 그런 예쁜 추억도 있고 컴퓨터 교실에 가가지고 아메 홍보도 해보고 막 등록금 거들먹고 우리 멘트를 다 적어줬었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 때문에 아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도 다니도 않는 애들도 다 그걸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한 개라도 더 주문해 줄까봐 우리는 하나의 주문이 급했거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부들이 그렇게 하다가 뭐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메입니다 술집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명함 주니까 불쌍하다고 또 치약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때는 들고 다니면서 팔았지. 치약 들고 오메가3 들고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아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메입니다. 잘 사더라고요. 제가 그때 SP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파트너들이 그때 4명 정도 있었으니까 SP도 가고 제가 GP는 큐사파이로 갔어요. 너무 막 뭐 친구들이 뭐 판매 기술이 일치월장을 해가지고 너무 잘 파는 거야. 아들 칼도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저 첫 만남에 정수기 전달하는 애도 있고 첫 만남에 정수기 결제까지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안 좋은 이상한 케이스가 더 많죠. 뭐 안녕하세요 아메입니다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 근데 애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밤 10시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랍을 해주면은 3시 4시까지 이제 돌다가 제가 다시 싹 걷어오고 집에 다 떠나주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제가 물건 떼어줘 AP가 한 트럭이죠. 애들 물건을 작게 받아 보니까 쫙 갖다 주고 다니고 아니 완전히 앵벌이잖아요. 앵벌이. 걔네들은 지치고 우리는 다 지친 거죠. 특별한 방법 없나 해가지고 다른 방법 없나 해서 그때 한참 또 마사지 그거 할 때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마사지 그때 배웠던 거죠. 한 형제를 그가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그게 너무 저는 쇼크였거든요. 아줌마들 전부 다 한 마사지 하는 데 갔는데 다 전부 다 배왕별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빈틈없이 꼼꼼히 포어 클렌징 지금으로부터 치면 이제 모공팩이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는. 그때 파트너가 8, 9명 정도 됐었던 데인데 다 찜질방에 모아가지고 이 2가지만 사면 된다 해서 포어팩, 수분팩을 푹 짜가지고 걔는 세수도 안 했는데 씻고 나오고 뛰가서 거의 석고상 되기 직전까지 있다가 다 뭐 그잖아 모하비 석고상이니까 뭐 이래갖고 말을 못할 정도 돼야 이제 씻는 걸 허락해줬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수분팩도 해줘 하니까 20대니까 피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반짝 이 2개만 사면 된다 나가는. 전부 다 한 번 하고 그 뒤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받으려고 하나 보니까 한 친구는 이제 왜 좀 기술들 잡으면 해면도 쓰고 화장솜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솜 쓰고 나면 스킨이 얼굴이 약간 남잖아요. 요새는 마사지 그냥 불법입니다. 해주면 안 돼. 지가 하게 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 무조건 여자만 보면 눕히거든요. 그때 여러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눕혀놓고 마사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스킨으로 딱 그냥 물기가 좀 있잖아요. 다음 제재 받으려면 이제 빨리 물기 말려야 되니까 뺨을 좀 때리는 그게 좀 아픈 거예요. 안 맞겠대. 그렇게 캔슬되는 한이 있었고 그 해면이 있잖아요. 해면을 오래 하신 분들 알죠. 해면이 너무 물을 꽉 짜면 어떻게 돼요? 안 닦이죠. 근데 이제 적당히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좀 닦으려고 이제 물기를 많이 했나 봐요. 다 받고 일어난 사람 등이 이 돼가지고 다음에 안 받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친구가 하다가 쫓겨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너 왜 쫓겨났냐? 뭘 그리 잘못해 쫓겨났냐 하니까 한참 일이 하고 있는데 이 손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나와가지고 위에 그런 위생관념은 진짜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남자였으니까 이제 하다가 스킬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늘 바쁘고 급하니까 애들이 그걸 못해 계속 코에 넣는 거예요. 콧구멍 안에 들어간다 이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어요. 빨리 하면서 코에 안 넣는 방법 없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서강대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처음부터 코에 휴지를 넣고 시작하면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하다가 한 애가 기가 막힌 아이템이거든요.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발상을 바꾸자. 뭐 어떻게 하니까 일부러 이랬다 크자 호소까지 영향을 우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너무 생각도 많이 나고 그 당시 그런 했던 것들이.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90%가 아메 그만뒀어. 야, 쉽지 않다 못하겠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그 90% 중에 한 50% 가까이가 다시 들고 와이프 데리고 옵니다. 지는 못하겠는데 와이프 좀 시키도 올랍니다.
지금 막 이번 달 SP 도전 안 한 그 친구가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계속 갖다 대요. 자기는 못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100% 서포트 해줄 테니까. 왜냐면 잘 되면 좋은 건 봤으니까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보면서 내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란 게 됐었어요. SP라고 이러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은 암에서 뭐 연봉이 한 3, 4천 정도 들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던 차를 그러니까 샀어요. SM5였거든요. 그 차가 너무 사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타던 23만, 25만 이렇게 탄 코란도가 있었는데 그게 오르막길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오르막길 있는 데를 좀 자주 다녔었는데 오르막길을 그 빵빵거릴 들을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풀악셀을 밟아도 와 하는데 소리는 큰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는 안에서 미쳐버려 달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죠. 마징가가 두드려 맞았는데 안에서 철수가 아픈 느낌. 안에서 나 혼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르막길 잘 오는 차를 타고 싶다, 승용차로 하다가 이제 SM5가 그때 들어와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고 SM5를 연말 보너스를 이 초기금으로 걸고 이제 할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전 BMW, 벤츠 이런 거 샀을 때보다 그 SM5의 그 감정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기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파이어 너무 먼 거예요. 사파이어는 2,400 매출이고 파운더스 피트는 1,000 매출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목표 딱 정해진 게 1,000으로 나왔지. 이미징이 그러니까 포지션이 딱 1,000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000만만 되면 한 25일쯤 돼서 한 1,000만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할 일 없는 거예요. 주문을 다음 달로 미라까지 샀고 그때부터 계산하고 생각하는 아메를 하더라고요. 제가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런 생각하고 아멘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아멘 전 처음 시작할 때 친구가 1시간 걸려서 생리대 2개를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때요? 설레는 가슴으로 생리대를 픽업을 직접 해가 들고 가면서 1시간 4개 랠리를 항상 하면서 가잖아요. 4개 때 생리대 받으니까 저는 아메이가 이 생리대로 왔습니다라고 막 앞에서 무대에서 SP 스피치하는 걔가 스피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걔가 막 스피치하고 이렇게 하기 그런 상상을 가지고 남자도 상상력이 빠르잖아요. 안 그래요? 버스에서 여자랑 눈 마주쳤는데 여자가 살짝 웃으면 보통 남자들이 자기 손자 이름까지 생각해본다. 우리 상상력 속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 대단한 상상력을 놔두고 그런 대단한 상상력을 놔두고 뭐 갖다 달라 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럼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갖다 드릴게. 그러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3, 4일 내가 안 갖다 드리니까 야 그 요 옆에도 누가 아메 한다는데 같이 시킬까? 그거 같이 시킬까? 하니까 그래서 그랬어 제가. 귀찮아지니까 한 1,000만 다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능력껏이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껏이래요. 목표껏이란다니까요. 보면은 목표가 다 됐으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1,000만이 목표니까 1,000만이 넘으면 의욕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아메가 그때였어요. 제가 1,000만만 파운더스 피트를 2년 정도 했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아메가 효율만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근데 진짜 제가 그 뚜껑 열리는 차에 대한 로망이 좀 있지 않나요? 남자들은? 제가 27살 때 그게 생겼었는데 내 차에 뚜껑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픈카가 너무 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창원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BMW 매장 가서 한번 그걸 보니까 차는 전시가 안 돼 있대요. 이게 잘 안 사는 차라서. 그래서 탄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가구점 사장님이었어요. 가구점 사장님이니까 가구점에 소개시켜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봤어요.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고 차 뚜껑도 열어주고 하더라고요. 잘 봤어요. 저는. 잘 보고 그 뒤로 미팅장 갔다가 저희 집에 가는 길에 그 차가 늘 있어서 제가 그 구경하다가 가고 또 지나가다가 걸리면 인사하고 구경하고 아니면 그냥 차만 보고 이걸 한 1년 가까이 했었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좀 친해지잖아요. 아마그램도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는 안 보니까 다른 필요한 사람 주라고 거절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걸 3개월쯤 전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3개월쯤 전에 제가 미친 소리를 했답니다. 그분에게 어떤 소리냐면 차 색깔 보러 미국을 갈 거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때 제가 에메랄드 카운트가 2번 남았을 때였거든요. 3번인가 2번 남았을 때.
제 에메랄드 카운트에도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에메랄드를 갔기 때문에 에메랄드 가고자 마음이 넘쳐서 갔던 거지 상황이 좋아서 간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레그는 Q12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 나이가 PT가 되어야 되는 그분들 나이가 26, 25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암담한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때 되니까 아줌마들 왜 그리 귀한 줄 알겠더라고요. 26, 25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에메랄드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의 카운트가 이제 열심히 가고 있을 때 그때 뉴트라이트 농장 타포렐리라 그랬고 LA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관심 없었어요.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아미 원래 대단하고 뭐 성공장 많겠지 뭐 농장은 뭐 크겠지 뭐 꼭 봐야 하나. 근데 그 300만 주고 가면은 그 뒤에 오일을 제가 차 색깔보로 제 친구랑 LA에서 다니기로 이제 얘기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농장 어떻든 크던데 그 한마디 하고 이제 차 색깔만 이제 나는 에메랄드만 이제 연말 보너스만 딱 받으면 SM5 처분하고 그 돈이랑 에메랄드 연말 보너스랑 합치면 BMW 오픈카의 초기금을 마련하겠더라고. 다시 새로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이제 갔는데 파란색 차, 예, 오픈카 내장이 중요하잖아요. 열고 다니니까 그 아이보리 크림 시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빨간색의 크림 시트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금색의 베이지 시트도 진짜 예쁘대요. 너무 예쁜 거,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거기는 실물로 다 있으니까 조합을 딱 해가지고 한국에 딱 와가지고 검은색의 검은 시트를 골랐어요. 스페셜 오더라서 다른 색깔들은 4개월을 기다리더라 해서 바로 되는 걸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검은색의 검은 시트를 사고 저는 에메랄드 카운트가 끝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사게 되고 사인까지 하고 진짜 멍청하게 샀어요. 최고로 비싸게 샀어요. UL리스에 할인도 얼마 못 받고 하여튼 진짜 지금 내가 샀으면 진짜 절대 그렇게 안 샀죠. 어쨌든 그 내가 꿈에 그리던 차니까 그 차를 타고 어디 갔겠습니까? 뚜껑 열어가지고 첫날이니까 뚜껑을 못 열었는데 썬팅 때문에 열지 말라더라고요. 가구점 한 거예요. 선물 딱 들고 멘트도 준비해갔어요. 누님이 내 꿈을 지켜주셔서 내가 살 수 있고 결국 그 말 못했지만 선물 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진짜 아메이로 샀나 이러더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메이가 어떤 건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이 돼가지고 아메이를 시작하시게 되고 그분 파운드 스플래팅까지 하다가 지금 아메이를 못하고 계세요 사정상. 근데 그 밑에 뎁스에서 또 파운드 스플래팅, 파운드 스플래팅, 플래팅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제 꿈이 준 한 레그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죠. 명단 쭉 보다가 요 한번 가볼까 해서 스폰서가 얘기하면 요는 제가 잘 돼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돼서 가야 된대요. 스폰서 생각은 다릅니다. 그 가야 잘 될 기대 당신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잘 돼서 짜잔 나타나면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꿈이 흡인력을 가져요. 꿈이 사람을 끌어당겨요. 꿈꾸는 사람 옆에 사람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아닌 사람이 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었던 아무것도 못 이뤘던 사람이 뭘 이루는 사람이 되는 그 변천사를 조금씩 보여주는 게 팔로업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이제 이런 꿈을 갖고 허황되다고 보이겠지만 난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거고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봐봐.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극장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 설명하면 예스가 녹아 많아요. 그 예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스 받으면 그 잘못 들은 거라 그러잖아요. 사업 설명을 이렇게 쭉 하다가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 설명 하나가 내 공연에 참여시키는 티켓이라 생각해요. 내가 사업 설명 한번 하면 너 나 공연 보러 와, 너 나 공연 보러 와. 내 아메이 쇼에 공연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머리 총 맞은 친구들이 한 번씩 같이 올라오는 애들 있죠. 하겠다고. 그럼 우리끼리 하면 이게 좋아 보이고 뭔가 되어가 보이고 이러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씩 오고 싶어 하는 거죠. 한 명씩.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내 연극 한번 잘 봐줘. 요게 전 슈더 플랜이라고 같아요. 이해가세요? 그 선포예요, 선포. 지켜보는 눈을 늘려나가는 것. 내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한번 봐줘. 요게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메랄드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회계년도에 이제 두 레그를 새로 추가하게 되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된 거죠. 여섯 번째 레그가 없어서 너무 고민하는 때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 레그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민했었는데 사촌 누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촌 누나는 아메를 더 이상 안 하고 싶대요. 엄마랑 두 번이나 하고 두 번이나 포기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랑 더 이상 안 하고 싶다고 친구를 소개시켜요. 플루스 선생님을. 그 플루스 선생님이 맨날 3% 6%를 1년을 하는 거죠.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다다음 달에 21%를 해야 되는데 저 큐 다이아몬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자기가 사람이 없대요. 학부모도 얘기 못 하겠대요. 플루스 선생님인데 그럼 뭐 내일 어디 가십니까? 결혼식 간대요. 잘 갔다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중화씨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저녁에
예, 왜요? 네, 축가 한번 할래요. 축가. 누군가 자기 친구 결혼식을 하는데 저녁에 한대. 평일 저녁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가를 좀 불러달라고. 축가라는 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친구는 모르는 사람일 때 내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를 때 의미가 있고, 그럼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면 그 사람이랑 절친일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잘 모르는 노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웃더라고요. 맞네요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다 갔는데 옆에 있던 제 그때 지금 와이프가 됐지만 제 여자친구 이영은 씨가 오빠 뭐 그쪽 레고 뭐 답답하다 하더만 뭐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천지 모르는 소리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가 그런가 얘기해볼까 하다가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12시쯤. 전날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유효합니까? 아직 그러니까 축가를 세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로 뭐 인연이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이영애 씨하고 노래를 이제 연습도 해보고 한동준 노래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날 때 갔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청심환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인데 청심환을 먹게 됐어요. 두 번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알았어요. 정말로 가서 알았어요. 왜 얘기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플루 선생님 친구였잖아요. 음악인들의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 축가가 비어 있었던 이유는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나서기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비어 있었던 거고, 누구도 선택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물론 남자는 음악이 잡이 아니었어요. 취미 같은 사람이었고 여자가 플루 선생님이니까 제가 노래하기 전에 현악 사중주 같은 걸 했었어요. 라이브로. 근데 난 그걸 가서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저 도망갈까 이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같은 이 좁은 차원 바닥에서 어쨌든 내 차는 되고 반주는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서 있고 나는 하얀색 마이 같은 거 입고 풀렸지 뭐. 서고 이런 얘기보다 결혼식장이 더 컸으니까 아침이 오는 거리에 워워워 이렇게 하객들도 놀라고 교통도 놀라고 건강한 왜 놀라지 싶어서 나도 놀라고 모든 놀라움 속에서 결혼식을 마치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그 부부가 조인이 됐어요. 그 부부는 SP까지는 했고 SP가 하고 그 뒤로는 또막 저기 뭐 사이가 안 좋은 사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뎁스에서 작년에 또 뉴 에메랄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 안 했으면 에메랄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노래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 축가, 완 에메랄드라면 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노래 실력이 아니라 확신. 내가 이 일로 통해서 엄청난 큰 걸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과거가 됐으니까 그게 정리가 되죠. 올해 에메랄드 나오려고 그때 내가 축가를 불렀구나. 이게 정리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정리는 한 차원 뛰어넘은 시점에서 정리가 되죠. 현재에서 과거 시점 정리가 되고 미래에서 현재 시점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못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미래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건 일단 눈앞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뭔가 해보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을 바뀌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일두리 대님의 또 이제 그 명령으로 제가 그 다음에 한 4, 5년 정도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제가 월화 16학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미 하려고 교양만으로. 굉장히 교양인 사람이 되죠. 그랬지만 16학점을 그렇게 듣고 화요일 날은 제가 밤 비행기로 내려와가지고 창원에서 아메이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학교 또 1교시에 이제 월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그때 고선도 없었으니까 지하철 갈아타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학교 건물에 있는 거 들어가면 방중하니까 조금 뒤에 출석이니까 그래도 출석 겨우 세이프하고 전화 예 이모님 WX 예 하고 전화 끊고 그다음에 또 전화 받으면 리더님 맞아요 그분은 거기 회원가입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 미팅 초대하면 좋겠네요. 예 하고 저는 탁 끄면 주위 탁 보면 그 막 위풍당당하면서 스스로 너만 이상한 동영상이랑 봐서 아들 막 컴퓨터 들어가지고 학교 수업 들을 때 나는 뭔가 했다 이런 느낌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근데 어쨌든 졸업을 다 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 아미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다이아몬드로서 졸업했다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이제 아미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기쁘게 아메리카 하고 다니고 파트너들도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전 결혼도 하게 됐고 우리 와이프가 결혼을 저 시계를 잘못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마당에 그죠 뭐 수습은 스폰서들이 하시겠군요. 네, 어쨌든 뭐죠 와이프가 결혼 안 하려고 난리를 쳤었는데 처음에는 왜냐하면 나랑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아메이잖아요. 자기가 봐도 딱 그게 보이니까. 이제 혼인신고 하는데 그 구청 앞에서 혼인신고 하려니까 안 할 걸로 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나 아메 안 하려면 안 돼? 오빠 아메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다이아몬드 인증식을 했는데 사람들을 2,500명이 왔었어요 세코에. 제가 그 앞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준비해가지고 이영 씨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이영 보고 나라를 구했느니 뭐시 뭐 와이프 보고 얘기했지만 장인 장모님은 이제 나라를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2,500명 앞에서 장원 시민들 앞에서 이제 박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딸 고생시키기 싫다 이거죠. 겨우 이제 아메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메 하기 싫대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안 해도 된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 안 한다 하면 안 하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요새 요리 명장도 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애다 낳고 애 이제 둘이 낳거든요. 오삼불고기 5살 3살인데 이런 거 좋아하시네. 희한하네 그죠? 분당 수준 희한하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많은 여행도 아메에서 또 인사를 해주고 감사하죠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년 전에 아메를 시작해줬던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9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됐었을 때 저한테 인터뷰 왔었던 사람들이 뭘 물어봤냐면 누구 보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폰서님 보고 싶고 파트너님 보고 싶지만 29살에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가 탁 돼서 좋은 차도 타고 있고 뭐 다 좋은데 23살의 방중한테 좀 찾아가지고 싶다. 너무 불쌍하다게 23살에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진짜 꽃잎알이 뜯는 입장으로 겨우겨우 마음 다 잡아가면서 그 부정으로 똘똘 뭉쳐있던 방중한테 가서 어차피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하라고 얘기 좀 해주고 오고 싶다. 왜냐면 그때 그렇게 쥐어짜듯 고민하던 내가 내 마음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저 23살부터 29살까지 아메이가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저를 컨트롤했던 그 중추적인 감정이 불안감이었어요. 사실은 늘 불안했어요. 아메 안 되면 어쩌지? 나 이거 헛짓이면 어쩌지? 내 친구들 CPA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나 혼자 헛짓 해가지고 시간 날린 거는 어쩌지? 저래 그 아메 하다 안 하면 어쩌지? 맨날 이런 생각. 불안해. 물론 미팅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 불안해하는 방중한테 가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하면 된다고 편한 마음으로 하라고 어차피 된다고 그 얘기 꼭 한 번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와 가장 흡사한 건 미래에 성공한 내가 오늘 와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고 같다라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하고 믿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어차피 될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있는 거 아세요? 결과가 너무 기대돼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진짜 계셨어요 2002년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재방송 보다가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다고 했거든요. 결과를 알고 하자고요. 어차피 돼요. 이 일은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되는데 마음 편하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스폰서님 잘 모셔가며 그죠? 그리고 서로 팀워크 좋게 해가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 저희 선배님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많이 계셔요. 하지만 저보다 후배들이 비율은 더 많을 거예요. 아메 후배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제가 좀 주제 넘게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선배님 보면서 늘상 저렇게 바르게 아메 비즈니스 해야지라는 생각 늘상 많이 합니다. 오늘 시간 제 허락도 없이 오버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